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요, 절기상 입춘이 지난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도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봄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니, 사실 올 여름만 해도, 작년 여름만 해도 올겨울 진짜 추울 거다. 다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게 웬 말이죠. 한파는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벌써 이 섬진강 쪽에 보니까 홍매화가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축제도 당겨졌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꽃 소식을 알린다고 하는 광양 매화 축제가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3월 8일부터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20년 만에 가장 빨리 또 열리는 축제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만큼 봄이 너무너무 오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여전히 춥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동장군의 기세를 이 봄이 확 꺾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봄이 오는 건 참 좋아요. 예쁜 꽃도 볼 수 있고 파릇파릇한 식물들과 새싹들 우리를 참 싱그럽게 하는데 네. 걱정인 건 황사의 미세먼지까지 얼마나 골치 아플까요? 벌써 그 걱정을 할 때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봄하면 정말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난리인데요. 이번 겨울은 또 추위가 가면 미세먼지가 오고 미세먼지가 가면 또 추위가 오고 사만사미가 맞아요. 아니었나 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추위가 물러가는 봄에는 미세먼지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또 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요. 깨끗하게 간단하게 청소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대전에서 만나보시죠.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가 이슈.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골칫덩어리 1년 365일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뚝주부 큐. 지금까지 겨울이면 우리가 걱정할 건 추위였습니다. 그저 보온과 난방에만 신경을 썼다면 2019년 현재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자욱하다는 사만사미가 됐습니다. 가장 쉬운 게 숨쉬기 운동이라는 말도 이제 옛날이옵니다. 목도 쎄하고 몸이 영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요. 우선 저는 눈도 따갑고 또 숨쉬기도 힘들고요. 목도 따가워서 거리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거든요. 집안에서도 거의 문을 닫고 지내고 그래서 공기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존재. 이제 긴급 문자가 등장할 만큼 미세먼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경보와 함께 등장하는 비상저감 조치는 뭘까요? 비상저감 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계측되고 다음날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예측될 때 이를 단기적으로 비상저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동안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시행과 대형 공사장 및 대기 배치 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공고한 사항입니다.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강화되어서 전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이부제 시행 등 차량 운항이 의무화되고 대형 공사장 및 대기 배치 시설에 대한 가동 시간 조정이 의무화됩니다. 미세먼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대전 시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곳입니다. 거리에서 보는 전광판의 대기 상태 수치가 바로 이곳에서 보내는 정보인데요. 오전과 오후 4번씩 등급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마스크 없이는 마음이 불안불안할 정도예요. 사실 미세먼지라고 하면 봄에나 기승을 부리는 줄 알았지 이렇게 찬바람 부는 겨울에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겨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연료 사용량이 늘게 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량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365일 우리를 괴롭히면서 마스크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어떤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KF라는 뜻은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그 뒤에 붙는 수치는 각각 그 마스크에 사용된 필터가 그 걸러주는 필터율을 얘기합니다.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미세먼지를 80% 차단해주고
KF94와 99는 약 0.4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미세먼지를 각각 94%, 99% 네. 차단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KF 수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필터율이 높기 때문에 숨을 쉬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염이 심하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찾지 마시고 KF80 마스크도 충분히 큰 필터율을 가지고 있는 마스크니까 자기에게 적절한 걸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방법이 있었네요. 아, 그러면 마스크도 바르게 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냥 귀에만 걸고 그냥 들어올 틈 없이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먼저 마스크를 꺼내서 주의할 것 내부와 전면부에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에 조정쇠가 있는 부분을 이로 가게끔 코와 턱에 대주고 자기 얼굴에 밀착이 되게끔 끈을 조절해서 얼굴에 밀착을 느끼시고 코 위에 가늠쇠가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완전히 얼굴에 밀착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스크 양쪽 부분에 손을 대주고 숨을 들이셨을 때 약간 숨을 쉬는 게 불편하고 공기가 새나가지 않는 것을 느끼면 제대로 착용하신 게 맞습니다. 할머니, 목이 그냥 깔깔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할미가 알아서 삼겹살을 착착 굽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먼지가 많고 목이 칼칼한 날에는 이 그냥 삼겹살로 그냥 먹고 그냥 시원하게 쓸어내려야 된다는 거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아니 선생님, 미세먼지에도 삼겹살이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네. 삼겹살은 과거에 아마 그 광부들이 이제 탄가루들이 많이 날려서 혹시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기름진 걸 먹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마 설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세먼지는 너무 작은 것들이고 그런 설들에 믿을 정도까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떠도는 속설이지 그 자체로 미세먼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야, 서울에 오니까 다르다 달라. 엘리베이터도 엄청 빠르고. 우와. 아니 근데 이 미세먼지들도 나를 쫓아오는 건가? 아니 높이 올라왔는데도 왜 이렇게 뿌옇게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더 좋은 건가? 아니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선생님, 아래가 좋은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네? 고층이라고 해서 더 뭐 농도가 나쁘다든지 꼭 더 좋다든지 이거는 아니고요. 그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오염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게 됩니다. 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데가 도로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로변과 가까운 1층은 조금 농도가 높을 수도 있고 고층에 있는 경우는 그 배출원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주변 환경과 그때의 그 미기상 현상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됐어. 이제 나갈 준비는 끝났고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끼워야 되는데 콘택트 렌즈 미세먼지 많은 날은 안 그래도 눈이 뻑뻑한데 렌즈 끼기도 그렇고 안경을 끼고 이러고 나서자니 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콘택트 렌즈를 껴? 아유, 아니다, 안경을 껴. 선생님, 이런 날 안경이 맞아요? 콘택트 렌즈가 맞아요? 네? 미세먼지 있는 날은 안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안 나가는 게 정답인데 더군다나 이 흡수되는 부위는 그 눈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호흡기를 통해서 코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뭘 좋다 얘기하기보다는 접촉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마스크 쓰는 게 두 번째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 창문이나 창문은 죄다 걸어 잠그게 되는데요. 이런 날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깔끔하게 먼지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른 걸레와 베이킹소다 그리고 쌀뜨물이 필요합니다. 매일 나오는 쌀뜨물 이렇게 이용하면 효과 극신데요. 분무기에 사용할 만큼만 담아주세요. 쌀뜨물은 쌀에서 녹아내리는 수용성 영양분이 많아서 친환경 세제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목재 가구 청소할 때 적합한데요. 미세먼지 흡착과 냄새 제거, 가벼운 광택 효과까지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 닦으려고 물걸레질 하고 나면 청소하고 난 자리에 얼룩은 물론이고 다시 먼지가 내려앉기 일쑤죠. 이럴 때 쌀뜨물을 사용하면 좋고요. 없다면 린스 한 방울을 사용하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나 다른 뭐 청소할 때보다 더 신경 쓰이거든요. 그냥 가지고 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다 입으로 가져가서 다 그냥 물고 빨고 하는 물건들이라서요. 이 아이들 물건들은 친환경 세제인 베이킹 소다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천연 세제인 베이킹 소다는 유해 잔해물이 남지 않아서 아이들의 물건이나 과일이나 야채 세척에도 아주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베이킹 소다를 온수에 녹여서 분무기에 넣어준 후에 그 마른 걸레로 닦아주게 되면 별도의 세정 과정 없이 유해 잔해물 없이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호흡기가 약한 우리 아이들. 미세먼지까지 극성이라 모세기관지염에 감기가 끊이질 않는데요. 집에서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학용품에 이렇게 베이킹소다 물을 뿌려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가구 밑이나 소파 밑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미세먼지를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 스타킹과 철제 옷걸이가 있으면 손쉽게 미세먼지를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안 신는 스타킹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정전기 효과를 이용한 건데요. 손이 닿지 않는 소파 밑이나 가구, 냉장고 사이사이를 닦아내면 보이지 않는 먼지들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어머, 그냥 구석구석 반짝반짝하게 힘 하나 안 들이고 청소를 했어요. 미세먼지 피할 수 없으면 지혜롭게 이겨내세요. 오늘 한 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겨울 불청객 미세먼지. 걱정만 한다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혜로 피할 수 없으면 지혜롭게 이겨내세요. 똑주부의 궁금한 거 이슈.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네, 사실 저는 예전에는 미세먼지 하면은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수시로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심지어 미세먼지 재난 문자까지 뜨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고 대기질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그만큼 신경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달 15일이죠. 바로 이번 주인데요. 이번 주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이게 바로 시행이 되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있죠. 각급 학교에 휴업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원, 휴업 등을 시장이나 도지사가 권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사업장의 경우에서도 탄력적인 시간 근무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좀 탄력적인 조정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겨울, 올겨울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봄은 얼마나 심할까 걱정도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갈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참 안 찾게 돼요.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밖에 안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하니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렵습니다. 출근은 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마스크를 쓰더라도요. 빨아서 쓰면 안 되고요. 한번 착용하고 나면 꼭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또 있다고 하니까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깝다고 이거 세척해 쓰시지 마시고 일회용기니까 딱 한 번씩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새해가 됐어도 취업 난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요, 집에 계신 분들은 더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제 주위에도 경단녀 이 말 참 많이 해요. 네. 경력 단절 여성을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을 취재해봤는데요.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경단녀가 되어버린 엄마들. 인생의 가장 젊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 하지 않던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다시 출근길에 오른 엄마. 아니,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보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곳. 바로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부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때마침 상담을 받으러 온 주부님이 계시네요. 저희는 이 3월 달부터 직업교육훈련 진행하거든요. 직업교육훈련은 뭐 다양하게 지금 5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할 예정이거든요. 아기로 인해서 아기를 키우는 육아나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보통 경력이 단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장기간
이제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앞으로 어떤 취업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직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에 맞는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즉,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을 전문가로 변신시켜준다는 말씀. 직업교육훈련은 무료입니다. 이 무료교육은 4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신 그 사회복지사분이나 또 이제 뭐 컴퓨터 과정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을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거의 마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재취업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새로 일하기 센터. 사회복지사로 앞으로 향후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동안 어떤 주부로만 머물렀었는데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하고요. 정말 잘해낸다면 저 스스로한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지난 6월 부산 여성 세일센터의 도움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주부를 만나러 왔는데요. 어머니, 혹시 재취업에 성공하신 어머니 맞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어머니세요? 아닙니다. 혹시 어머니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재취업에 성공하신 어머님은 누구세요? 저입니다. 저요. 눈웃음이 매력적인 사남매의 엄마 배선희 주부가 그 주인공.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사무실 책상에 있어야 할 서류는 없고 이게 다 뭐예요? 저희들은 정리를 하는 회사인데요. 주부님들의 고민 해결서죠. 부산 여성세일센터의 취업 길잡이 교육을 받고 정리수납 전문가로 거듭난 배선희 주부. 취업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특강 나가랴 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세요. 그리고 또 행동도 민첩하고 저희한테는 그리고 또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사교적이고 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향한 열정이 남달랐던 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새 직장에 적응을 했는데요. 그리고 29일날도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또 서구에 있습니다. 스케줄 좀 빼놓으시고 네. 오늘도 힘내고 화이팅! 화이팅! 힘찬 구호로 시작된 하루. 어디 출장이라도 가시는지 수납함부터 청소도구까지 짐이 한가득인데요. 사뭇 진지한 표정의 배선희 주부. 그도 그럴 게 오늘 의뢰인이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은 저희들 사회 서비스 하러 왔는데요. 그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 할아버지 댁에 정리 서비스 하러 왔습니다. 배선희 주부의 새 직장에선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주로 보육기관이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다들 오셨어요? 아이고, 열심히 오셨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뭐 만지면 안 되는 거나 중요한 거나 그런 거 있으신지요? 중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 네네. 사람은 독거노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만큼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간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거 냉장고 물 스팀 해가지고 냉장고 현재서 합니다. 경화쌤하고 저하고는 우리 주방합니다. 네. 아, 네, 저희들 지금 아버님 방이 2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방하고 저기 드레스룸 있는 저 옷방하고요. 그리고 주방하고 냉장고하고 전체 영역 다 하려고 합니다. 네, 깨끗하게 변신시키겠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의 손길로 말끔하게 거듭날 집이 기대되는데요. 아무렇게나 놓아둔 물건부터 냉장고 속 묵은 때까지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작업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람으로 느끼지요. 네.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깨끗해지는 모습 보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얻은 재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이 시간이 즐겁다는 배선이 주부. 시청자들을 위해 정리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쓸 것 같은데, 그리고 고장나지 않았는데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데 이걸 버리려고 하니까 죄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쓰지 않는 거, 아니면 조금 상처 입은 거, 그런 거 두세 개만 배출해도 2개만 가지고 계셔도 되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배우는 연습을, 버리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도 접는 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비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터가 나오게 접으면 구분하기가 필요한 걸 꺼낼 수 있고. 이번엔 잠시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펜을 잡은 배선이 주부. 아이 학용품에 이름을 붙여주듯 정리를 마친 곳마다 내용물을 적어 붙여줍니다. 전문가들이 정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꼭 이름표 꼭 적어줘야 됩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서랍장 칸칸이 아주 그냥 각이 살아있네. 이게 흐트러지는 거죠.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를 쓰면은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양말, 여기에는 속옷, 이렇게 하면 양말하고 속옷하고 분류도 되고, 그래서 이제 유지가 쉬워지죠. 훨씬 더 깔끔해지죠. 정신없이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쌤님, 커피 한잔 하시지? 예. 밥 대신 군것질거리로 간단히 요기를 하는 전문가들. 이럴 때 수다가 빠질 순 없겠죠? 정말 살림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데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할 기회가 있으면 웬만하면 같이 하는 편이에요.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정말 전문적으로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7개월째지만 누구보다 인정받으며 동료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배선이 주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그 어르신 댁에는 솔직히 물건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랬다 원래 다른 고객님들 집에는 어마어마하죠. 쉬운 편이라곤 했지만 7명이 힘을 합쳐 꼬박 4시간 만에 정리를 마쳤는데요. 이랬던 부엌 수납장이 짜라란, 세상에 정말 깔끔하죠? 제 기능을 잃어버렸던 책상도 시원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거실도 깨끗해졌고요. 이불이며 옷도 한결 편하게 꺼내 쓰시겠죠? 말없이 지켜보시던 어르신도 슬그머니 일어나 흡족한 표정으로 집을 둘러보십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드셔야. 아이고 잘하고 하네. 아이 감사해요. 예예예. 아까 보셨지만 엉망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쓰셨어요. 네네.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그 우리 아버님 만족해 하셔가지고 더 진짜 기운이 막 납니다. 네. 네, 오늘 참 좋습니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수고 참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슬땀을 흘린 만큼 큰 보람을 안고 돌아가는 배선이 주부. 곧장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는데요. 효린아, 지영아, 효린지야, 숨었나 봐요. 집에 오자마자 또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정디 수납 전문가 체면이 말이 아니네. 물만 봤는데도 네. 좀 지저분하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네,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남매의 엄마 배선희 씨는 결혼 전 은행에 근무했었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위해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무려 20년 만에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주부님들 막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두렵다. 내가 아이들 때문에 뭐 집에 일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엄마의 재취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로인 것 같아요. 뭐가 별로인 것 같아? 필요할 때 엄마가 없어서.
아니면은 엄마가 지영이를 맡겨서? 필요했다 엄마. 엄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어리광을 부리지만 사실 아이들도 엄마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엄마 화이팅. 엄마라는 이름에 가려 잠시 미뤄둬야 했던 꿈과 열정을 다시 불태운 그녀들. 인생 2막. 엄마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매서웠던 추위가 좀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 또 대기 흐름까지 원활해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와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추위가 풀리자마자 다시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공기가 종일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이번에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경주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덩달아 경주의 옛거리 또 역사 공간들이 새롭게 활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렇죠. 자, 지금 찾아갈 곳은요, 경주의 원조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봉황로 문화의 거리인데 요즘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장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경주의 문화와 멋을 느낄 수 있는 곳 봉황로 문화의 거리. 밤이면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환상적인 빛의 거리로 변신하곤 하는데요. 오늘 봉황로 거리의 매력 알아볼까요? 저는 지금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봉황대와 시내 중심, 황리단길과 경주 읍성까지 경주의 핫플레이스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곳, 바로 이곳 봉황로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곳에요, 변화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주 여행의 재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봉황로. 지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만 믿으세요? Follow me! 경주의 옛 모습과 최신 감성이 어우러지고 있는 곳. 경주에 오면 꼭 한번 들러볼 만한 곳.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에 체험하는 즐거움까지 가득.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소개합니다. 봉황로에 왔다면 여기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봉황로 거리의 대명사라 불리는 다방인데요. 무려 7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거리의 산 증인으로 5, 60년대에는 예술인들의 아지트였고 카페가 없던 시절엔 경주에서 손꼽히는 만담의 장소였죠. 컨셉의 카페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컨셉이 아닙니다. 그냥 리얼 복고예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야, 입구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그냥 뚝뚝 묻어나요. 몇 년 됐습니까, 이 다방? 약 한 70년 정도 됐어요. 70년? 네. 야, 사장님께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지가 한 15년 됐고요. 지인이 한 30년 하다가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이분, 저분 네. 70년의 세월을 함께 이 네. 자리에서 그대로 네. 만들어 온 거군요. 네. 예. 사실 요즘 뭐 카페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70년 동안 이 다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60년 이상 다니신 당을 어르신들이 이건 사랑방처럼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막 옛 기억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겠다, 그죠? 80 몇 세 되신 연세 되신 분이 종종 오셨는데 버스를 타고요. 첫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억을 더듬어가 종종 오세요.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예. 향수를, 젊은이들에게는 신기한 카페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여기죠. 예. 한때는 배우와 유명 문인들까지 오갈 만큼 그야말로 경주의 핫플레이스였던 다방. 세월은 흘렀지만 그때 그 시절 정겹던 다방의 모습과 단골 신사들의 멋진 모습은 여전합니다. 아니, 다른 곳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오랜 동안 이곳을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 어릴 때부터 이 다방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알고
지금도 이 다방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추억이 여기 다 있겠네요. 추억이 다 향수도 있고, 향수도 있고, 젊은 날도 있고, 예. 첫사랑도 있습니까? 예. 첫사랑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몰랐어요. 예. 옛날에는 어떤 것들 여기서 음료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럴 때는 이제 쌍화차. 쌍화차. 알게 노란자 떼어주는 게 있잖아. 그게 그 멋이 인기였다고. 그러면은 예. 그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을 먹었던 그 쌍화차, 약차라고 합니다.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사장님, 쌍화차? 다방 최고의 인기 메뉴이자 시그니처 메뉴라 할 만한 쌍화차. 예전 그 맛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데요. 계란 노른자에 견과류까지 듬뿍. 고소함이 남다른 쌍화차는 요즘 젊은 여행객들도 종종 맛보러 온다네요. 때가 있는데 그때 먹으면 딱 좋을 맛이에요. 고소하고 진하고. 왜 어른들이 쌍화차에 달걀을 넣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특별함은요, 옛맛 맛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맛, 어린이 맛, 젊은이 맛이 있다는 장점. 다방이 어르신들의 사랑방이라면 젊은이들의 사랑방이 되고자 새롭게 문을 연 가게가 있었으니 보기만 해도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겨울 간식이 가득합니다. 다방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소해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대패 삼겹살을 이용한 철판 볶음밥 만들고 있습니다. 볶음밥을 다방에서. 좀 생소해요. 다방에 어떻게 볶음밥이 있나? 어떻게 함께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다방 자체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감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분식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방에서는 어른들의 취향을, 분식에서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취향을. 네. 철판 요리집 7년 노하우를 가진 사장님의 현란한 손놀림 몇 번으로 뚝딱 만들어진 볶음밥. 컵밥으로 만들어 지나가는 이들의 허기를 달래주기도 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담아 다방에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없는 분위기잖아요. 할머니 댁 같기도 하고 해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데리고 네, 서로 데리고 친구들이랑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친구들이랑 또 많이 와요. 친정집에 온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좋아요. 자주 오고 커피도 맛있고 또 애들은 분식이나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래가 식구들 데리고 이제 외식 오면 여기서 간단한 저렴한 돈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자주 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최근 봉학로에 새롭게 문을 연 작은 가게인데요. 세련된 감각과 손재주로 만든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구경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주얼리 카페라고 합니다. 굉장히 눈이 즐겁습니다. 블링블링한 주얼리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마저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핸드메이드란 말이에요. 그럼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 지금 70%는 지금 제가 다 만들고 있어요. 이 봉학로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장님께서 이곳에 샵을 차린 이유가 있다면요? 우연찮게 봉황대 프리마켓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보니까 봉황대 바로 앞에서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쁘고. 그리고 이제 관광지 쪽이다 보니까 이제 터미널이랑 경적이랑 근처에 다 있어서 이제 관광지로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게를 시작하게 됐어요. 유니크한 디자인의 핸드메이드 주얼리까지 만날 수 있게 된 봉학로. 이처럼 봉학로는 청년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는데요. 덕분에 전통 공예뿐 아니라 최신 트렌드까지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쁜 주얼리와 함께 맛있는 커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봉학로 문화의 거리는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글로벌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느낌 아니까 가시죠.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예쁜 거 다 모인 봉학로. 이번에 찾아간 곳은 아름다운 수공예품들과 맛있는 디저트가 반기는 일석이조의 공방 카페인데요. 수제 쿠키 전문점답게 매장에서 매일매일 직접 만드는 수제 쿠키와 마카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상점의 문을 딱 열자마자 기분 좋게 해주는 이 향기, 달달합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 고소한 쿠키랑 달달한 머랭 라떼, 그 다음에 마카롱 냄새입니다. 그러고 보면 말이죠, 굉장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봉학로 이 주변에 이런 점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어른분들이 하는 식당이나 공방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저처럼 청년들이 조금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오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달달한 냄새 맛있을까요? 네, 한번 맛보시겠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다양한 동물 모양의 귀여운 마카롱과
매일매일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쿠키, 비주얼부터 남다른 머랭 라떼까지 달달함과 귀여움이 가득한 메뉴들은 일상과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하겠죠? 먹자마자 미소가 싹 올라오죠. 우리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있습니다. 아기자기하면서 맛있고 달콤한 거. 그런데 이 카페의 장점은요, 요 맛있는 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카페의 느낌과는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어울리는 고전의 의미가 저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곳의 또 다른 매력, 바로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송이들과 아름다운 생활용품들의 공간인 자수공방인데요. 자수와 바느질의 매력에 빠진 분들이 찾는 아지트이기도 합니다. 많이 다를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울려요. 카페와 우리 자수공방.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카페를 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우리가 문화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손님들의 반응도 괜찮고요. 또 서로 또 모녀지간이다 보니까 서로 바쁜 일을 도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장점으로 출발을 했어요. 두 분도 모녀지만 모녀들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자수를 또 배우시고 따님들은 옆에서 차 마시면서 수다를 보낼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인 것 같아요.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자수 작품들과 아기자기한 세발 소품들까지 쿠키만큼이나 보는 재미가 다양한데요. 경주 여행의 기념으로 작은 소품 하나 구매해도 좋겠죠? 온종일 느끼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이곳 봉황로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매력이 있는 이곳. 여기가 어디죠? 봉황로 문화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놀러오세요. 많이. 다양한 매력,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개성 만점 가게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황리단길과 읍성거리를 잇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거리, 경주 봉황로 문화의 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보셨어요? 70년 된 문화다방. 와, 정말 옛 추억의 어르신들은 물씬 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새롭게 문을 연 이 젊은 청년들의 상점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문화의 거리를 쭉 보니까 뭔가 옛것의 추억과 함께 요즘 세대들의 감각까지 느낄 수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다방 있잖아요. 그 다방이 참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역사가 아주 깊어서 그 고향을 떠난 분들이 또 있어요. 고향을 떠난 분들도 고향의 안부를 물을 때 그 다방 잘 있나요? 하는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그 다방이라고 하네요. 그런 장소 우리도 하나씩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요즘에는 복고가 유행이라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다방에 그렇게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나중에 시간 날 때 뭐 아메리카노 말고요. 이제는 뜨끈뜨끈한 쌍화차에 날달걀 하나 탁 깨가지고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진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겨울철 먹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제철 음식이 보약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오셨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만날 음식이 딱 그 음식입니다. 바로 제철 음식. 지금 먹어야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먹어야 아주 좋은 음식도 정말 많은데요. 네. 뭐 바닷속에도 살고 있고 고기도 있고 뭐 하늘 위에도 있고 뭐가 육해공 중에 뭔가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네. 이게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바다의 녹색 보석 이런 별명도 있고요. 녹색 보석. 바다 위에 솜사탕, 뭐 솜사탕. 실크 타레 이런 별명이에요. 타레 알겠습니다. 어딘지 알겠네요. 여러분 감 잡으셨나요? 이거 정말 시원하게 국 끓여 먹으면 최고인데요. 그렇죠. 강진에서 이거 맛보러 한번 가보시죠. 겨울 햇살과 바람, 맑은 바다가 함께 만들어내며 차가운 겨울철 제맛을 더하는 남도의 별미 매생이. 강진 마량 바다를 초록빛깔로 물들이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도 파릇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밥상 위에 향긋한 바다 내음을 전해주는 으뜸 해조류. 겨울 별미 매생이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매월 4일과 9일 장이 서는 강진 5일장. 파릇파릇한 채소, 제철 과일, 싱싱한 수산물까지 가득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이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강진 5일장에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제 뒤로 와 진짜 이 수산물이며 제철 농산물, 과일 없는 게 없는데요.
특히나 이 겨울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겨울바다의 보물을 찾아 나서는 이나은 리포터. 아우, 잘 찾아봐요. 아니 어머니, 이 겨울철 입맛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좀 힌트 좀 주세요. 요즘 제철 겨울철 입맛을 딱 잡을 수 있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 옛날에 아가씨들 머릿결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머릿결이요? 예. 이거 아니야? 이거? 네, 맞아요. 매생이? 또 매생이는 국을 끓여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밥 말아 먹으면 너무 밥이 잘 넘어가고 밥도둑이에요. 지금 이 철에만 딱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제철이에요, 지금. 제철을 맞은 매생이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은데요. 오, 매생이 많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매생이 여기 많이 사요 사람들이? 많이 사요. 지금 제철이라 매생이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사가죠. 이 매생이 자랑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매생이는요 다이어트 식품에 좋고 숙취 해소에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서 드셔요. 탐스러운 초록빛깔 자랑하며 겨우내 텁텁해진 입맛에 신선한 바다의 기운을 듬뿍 불어넣어주는 매생이. 바닷속에 잠겨있는 초록빛깔의 매생이가 반겨주는 곳, 강진 마량 앞바다. 매생이는 깨끗하지 못한 바닷물에선 자라지 못하고 바로 녹아버릴 정도로 예민한데요. 청정해역에서만 볼 수 있는 해조류가 바로 매생이랍니다. 이 매생이가 어떻게 채취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올 수작업으로 다 했었는데, 요즘은 바로 걷어서, 배에 걷어서 작업장으로 가져와서 작업장에서 작업을 오늘 다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없던 시절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매생이 발을 건져 올려 배 가장자리에 엎드려 가슴을 기댄 채 맨손으로 뜯어냈기 때문에 매생이를 팔아 번 돈을 가슴으로 뜯어낸 돈이라고 해서 가슴 아픈 돈이라고 불렀다는데요. 이러한 어민들의 수고로움이 모두 덜어진 건 아니지만 요즘은 기계가 발달한 덕분에 바다에서 매생이 발을 그대로 건져 배에 한가득 실어와 작업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 마량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매생이 발을 작업장으로 가져와 발에 붙은 매생이를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강진 매생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온이 따뜻하고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겉이 까맣고 윤기가 나며 매끄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때문에 식감은 훨씬 부드럽고 찰진 맛도 일품! 거기에 충분한 영양까지 담아내고 있답니다. 70일에서 90일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바다에서 자라나는 매생이는 그만큼 펄이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매생이를 씻어내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든지 간에 고된 세척 작업을 반복한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매생이의 모습으로 점점 거듭나게 되는 것 같죠? 깨끗하게 세척한 매생이를 곱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비밀 병기. 여자아이의 고운 머릿결을 빗어주듯 한 올 한 올 가지런히 모아주는 작업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동그랗게 다 매생이를 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보기도 좋고 선물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받는 기분이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네, 찬빗으로 머리 빗어놓은 것 같이. 네. 누에실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촘촘하다 해서 국을 끓이면 연하고 부드러워 서로 엉키면 풀어지지 않는다는데요. 한 입 맛보면 향기롭고 감미로운 맛에 빠져든다는 매생이. 그 맛은 어떨지 맛보러 가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니 제가 오늘 겨울바다의 보물 이 강진 매생이를 제대로 맛보려고 하는데
이 강진 매생이로 어떤 요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매생이가 지금 매생이탕 하고요, 매생이 굴전하고 매생이 떡국 준비되었고 있어요. 아, 지금 딱 얘기만 했는데도 아우 침이 꼴깍하네요. 빨리 맛보고 싶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남도의 겨울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별미 매생이. 매생이를 활용한 대표 요리 매생이탕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과 함께 넣고 끓여냅니다. 각종 영양이 풍부한 매생이와 굴이 어우러져 겨울철 최고 보양식으로 손꼽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탕에 마늘을 넣으면 매생이 고유의 향이 사라진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매생이를 이용한 또 다른 별미, 반죽에 매생이를 듬뿍 넣고 맛있게 부쳐내면 어른들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매생이 전이 완성됩니다. 매생이 요리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쫄깃쫄깃한 가래떡에 매생이 그리고 굴까지 듬뿍 넣어 끓여주면 시원한 감칠맛과 사르르 녹아드는 부드러움에 몸도 마음도 시린 추운 겨울 딱 안성맞춤인 매생이 떡국까지. 매생이 요리 3대장 대령이요. 와, 진짜 사장님의 이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이 매생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매생이, 이거는 매생이 굴 넣고 매생이 탕이고요. 이거는 이제 매생이 떡국, 그리고 이거는 매생이 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매생이 탕을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옛날에 어르신들이 미운 사위 오면 이 매생이국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 뜨거워도 잘 몰라요. 이게 먹다가 이제 이렇게 입천장 대고 한다고. 그래서 미운 사이 오면은 네. 이걸 끓여준다.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정말요? 미운 사위가 아닌 반가운 손님 나은 리포터, 맛이 어때요? 와, 진짜 되게 시원하네요. 아니, 이 국이랑 매생이랑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한 몸이 된 느낌? 확 감기네요. 그리고 매생이 떡국. 쫄깃한 떡과 부드러운 매생이의 만남. 이 한 그릇이면 추운 겨울 속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그냥 이제 떡국만 먹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매생이랑 굴러서 먹는 게 영양식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영양도 더 풍부하고 이제 그냥 떡국이 아니라 이 매생이 떡국 먹으면은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생이하고 굴하고 이제 야채도 조금 들어갔어요. 같이. 와, 정말 오늘 강진 매생이로 겨울철 입맛 제대로 살리고 갑니다. 이 매생이 한 접시로요, 우리 식탁 겨울바다도 담아보시고 우리 가족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강진 매생이가 최고야! 자연이 키워내고 사람의 정성이 만들어낸 겨울바다의 보물 매생이. 겨울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겨울 밥상의 1등 공신입니다. 밥상 위에 싱싱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강진 마량 매생이로 겨울 입맛에 신선함을 더해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매생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사진에서 보니까 지금 너무 배고프네요. 용산 씨 매생이 좋아해요? 매생이 좋아하죠. 매생이가 참 부들부들하니 이게 참 소화도 잘 되고요.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이맘때도 식당 가면은 매생이 음식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찬으로 참 많이 나오고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인지 좀 싶긴 했어요. 근데 좀 먹으면 먹을수록 감칠맛이 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전 사실 매생이는 정말 굴국으로 끓여 먹든지 매생이 칼국수 이런 식으로 국물과 함께 먹어야 그 진가가 발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 보실 때 매생이 이렇게 하나씩 좀 해가지고요. 매생이 요리도 해드시면서 추억에 좀 빠져보시는 것도 좋죠?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The tide is high, but
여수시립도서관이 보육시설 독서 프로그램 독서로 마음 열기에 함께할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책 읽어주기, 독서 지도 등 3가지 분야를 지도할 10명의 강사를 모집하네요. 접수는 2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방문이나 우편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수시립도서관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